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갈 때가 47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나갈 차례인데, 등록사항은 이제 어디에 뭐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 3개가량 출제가 됩니다. 적게 나오면 2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오면 3문제가량 출제를 했는데, 등록사항은 대부분 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대장별로 등록사항이 보통 10개, 11개, 12개 막 이렇게 막 몰려 나오다 보니까, 그냥 외웠다가는 몇 년 걸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드릴 테니까 보신 다음에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먼저 대장이라는 것이 나오는, 대장이라는 건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우리가 흔히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4개가 있더라 해서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또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를 대장 그럽니다. 대장이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존재합니다. 4개가 존재하는데 대장이라는 말을 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장에 대한 조건이란 것은 지적공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한 사항은 나올 것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기재가 될 경우에 비로소 대장 그럽니다.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무엇이 나오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빨리. 토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함께 나올 때 대장 그럽니다. 거꾸로 해서 소유권은 어디에만 나올까? 대장에만 나온다가 정답이 되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만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우는 대장인가요? 아니, 다시 대장은 몇 개 있더라? 자꾸 떠들어야 돼. 맞춰가면서 등록상을 이해하는 거지 이거를 외우려고 덤비시면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방향을 잡으시면은 등록상이 쉽게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는데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지적공부 중에서 대장이라고 칭하는 게 몇 개가 있더라. 줄은 다 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줄 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하신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꾸 지적법을 암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암기도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이거를. 못 외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정리가 저절로 되게끔 이게 방향을 끌고 가셔야지 무턱대고 외우려고 덤볐다가는 몇 년 걸려요. 자, 다시. 말씀들 하셔야 돼. 대장은 몇 개 있더라? 4개. 그럼 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토지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권이 나올 때 대장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거꾸로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대장에만 나옵니다. 그럼 지적도 임야도란 것은 대장이 아니니까 소유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계점 잡혀 등록부란 것도 대장이 아니니까 소유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장에는 묶어드릴 것이 공통사항이 6개가 나와요. 6가지 공통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대장이고 6개를 떼내시고 추가가 되는 사항만 더해 나가시면 편해집니다. 일단 공통사항 6가지의 경우는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가 토지에 소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토지에 지번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2개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고 또 소유권자 바뀐 날짜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따라 붙어요.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을 위해서 고유번호가 기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각 대장별로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인가 해서 장번호까지가 공통사항으로서 그리고 6가지는 대장 4개 다 나옵니다. 그럼 대장 4개 공통사항은 몇 가지가 있더라? 자, 다 줄 쳐드릴 거예요, 다시. 이제 쓰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이따 써놓고 넘어가시고,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공통사항 몇 가지가 있더라? 6개는 대장 4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6개가 다 나옵니다. 공통사항 6개에다가 추가될 사항만 이제 따로 띄어서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에다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에는 무엇이 또 나오느냐 추가시켜서 따로 이렇게 가지 달아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등록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도 추가시켜서 이렇게 더해 나가면서 나가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토지하고 임야대장인데 페이지가 47페이지에서 토지대장의 경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토지대장이고 1912년도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년도에 임야로 넘어가서 임야대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하나의 필지당 하나씩 만드는 물적 편성주의가 작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반드시 갖도록 작성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등록사항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른쪽 12개가 쭉 몰려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지 않나요? 12가지니까?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못 외우니까 이 중에서 공통사항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50페이지 가보세요. 50페이지 토지의 대장에 서식이 실려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항을 하나씩 다 끄집어낸 겁니다. 맨 꼭대기에 뭐가 나와 있나요? 50페이지 꼭대기에 고유번호 칸이 있고, 토지의 소재 칸이 있고, 지번 칸이 있고, 축처 칸이 있고, 도면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비구 칸이 있으며, 등본을 발급할 당시에 발급번호하고 처리시각하고 발급자가 누구인가 명시가 되고요. 내려와서 반 갈라서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토지 표시의 경우는 일단 지목과 면적과 사유가 나와 있고, 소유자 칸의 경우는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칸이 만들어지며, 내려와서 등급 수정 연월일, 토지 등급하고 기준수확 등급이 나올 것이며,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까지 등록사항이 만들어지는 게 이 대장입니다. 여기 나온 칸칸의 내용을 번호 붙여서 뽑아낸 거예요. 먼저 서식을 눈에 한번 슬쩍 읽어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뭐가 나오느냐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1번에 토지의 소재 있나요?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이번엔 처음 소재 나와 있죠? 소재는 공통사항으로서 여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지번이 나올 겁니다. 지번의 경우도 공통사항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나오는 것이 지목이 나와요. 그럼 지목이라는 것은 6가지 안에 있나요? 없죠? 6개에다가 여기다 지목을 더하는 거예요. 지목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도 공통사항이 아니니까 면적을 또 더해서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소유자 난상에서 소유자 상명, 주소, 주민번호하고 토지 소유자 언제 받겠는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 붙으니까 소유자 인적사항과 받게 날짜가 나오더라. 같이 엮어서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토지의 고유번호가 따라 붙어요. 고유번호한 것도 공통사항이니까 고유번호 같이 넣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지적도와 임야도 번호, 도면번호가 추가가 됩니다. 도면번호 추가가 되고, 또 추가되는 것이 내려와서 필지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장번호, 공통사항입니다. 요거는 장번호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축척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축척이 조그맣게 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토지 이동 사유에서 아까 칸에 사유라고 있었는데 거기 토지 이동 사유예요. 신규 등록, 등록소나 분할되어 있을 경우에 언제 발생했는가 확인을 위해서 토지 이동 사유가 기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토지 등급과 기준수확 등급 및 그 설정 수정 연료를 그러는데, 우리나라 95년까지 토지의 등급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는 기준수확량을 설정을 해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13번째가 빠진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51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하고 기준일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록사항인데 6개 공통사항을 잡아 놓으시고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통사항 대장에 나오는 것은 몇 가지가 있더라? 공통사항 6가지 잡아내시고 요걸 살붙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란 장본은 뭐를 의미할까?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2명이 공동 소유일 경우에 토지 대장에는 둘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1인 기재예요. 그럼 그 1인이 누구인지 지분이 얼마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등록사항이 몇 개가 나와 있나요? 6개 나와 있죠. 근데 소재가 좀 묶어놨잖아요. 1번에 풀에시니까 7개가 돼버려요. 소재지만 따라 놓고 봤을 때. 그럼 공통사항 몇 가지에다가 6개에다가 여기다가 소유권 지분 더하면 공유지 연명부로서 등록사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공통사항 몇 가지? 자꾸 떠들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공통사항 몇 가지? 6개에다가 소유권
지분 더하니까 공유지 연명부가 만들어집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대지권 등록부란 정보가 53페이지 나옵니다.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를 얘기하는데 대지권의 뜻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건물 이외에도 토지에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파트 이외에도 대지의 지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대지권 등록부인데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나요? 총 9가지지만 소재지만 떼니까 10개가 돼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란 정보가 만들어진 연도가 1996년도부터 신설을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이 전까지는 이 대지권 등록부가 공유지명부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같이 포함돼서 분리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등록상 공유지명부 등록상 몇 가지가 있더라. 아까 여기 6개에다 하나 더해서 7개 있었죠? 소재지만 뗀 상태에서 7개에다가 3개만 더 하시면 돼요. 아파트일 경우에 어떤 아파트인가 건물의 명칭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나올 것이고 우리 집이 나옵니다. 우리 집이 101동 501호일 경우에 이 우리 집을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대지의 지분 나온다 해서 대지권의 비율을 더하게 되면 이제 공통사항 뽑아내시고 이렇게 3개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유는 요령이에요. 자, 이게 등록사항 다 한꺼번에 묶어버린 것인데 여기 보시고 이제 말을 정리하자고요. 공통사항은 몇 가지가 있더라? 6개가 있는데 대장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 같이 나올 때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이 소재와 지번이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토지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나 확인을 위해서 변경론과 원인이 따라 붙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 번호가 2개가 추가가 되어서 6가지 공통사항이 만들어집니다. 6개에다가 공유자명부란 것은 뭐만 더해라? 소유권 지분 더하면 공유자명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지권 등록부란 장본은 공유자명부 등록상에다가 요 3개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몰아서 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요령인 거지. 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면제가 되는데 하나씩 외웠다가는 못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묶어서 외우셔야 돼. 다시 공통사항 몇 가지 있고 6가지 있고 그럼 6가지 외울래 안 외울래요?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공통 6개에다가 소유권, 지분 넣으면 뭐가 되고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3개를 더하는 거예요. 건물의 명칭, 전혀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더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면서 등록서 이렇게 묶어서 외우셔야지 한꺼번에 외우지 따로따로 외웠다 못 외우십니다. 처음 들을 때 죽겠죠 지금. 막 써놓고 막 정리하니까.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암기가 편해지니까 이렇게 외우는 요령이에요. 오늘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공통사항 하나만 잡아놔도 성공한 겁니다. 나중에 살보시면 되니까 공통사항 몇 가지? 6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29회 기출문제하고 32회 때 기출하기를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사항을 찾으시오. 그리고 2가지 공통사항 찾아라가 기출문 2번 나온 거예요. 공통사항 몇 가지가 있을까?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3개 더한 거니까.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한꺼번에 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처음 들을 때는 공통사항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한 번 듣고 시험장 가는 거 아니니까 2월, 3월, 4월 계속 반복해 나가니까 그때 가서 들으셔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공통사항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나오는 것이 도면 나오는데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이 2개가 정해집니다.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로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적도의 경우는 축척이 정해져 있기를 7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축척의 종류입니다. 축척은 종류가 지적도가 몇 가지가 있고 7개, 임야도가 2개가 존재해서 30회 기출 문제인가 기출하기를 지적도의 축척을 모두 고르시오 출제한 적이 있었고 29회 같네요. 나오기를. 그 다음에 32회 때는 임야도 축척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한 번씩 출제했으니까 기억은 하셔야 돼요. 지적도의 경우는 가장 대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7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의 경우 2개만 씁니다. 3000과 6000만 쓰는 게 축척이다 보니까 29회 때 지적도의 축척을 모두 고르시오 출제한 적이 있고, 32회 때는 임야도 축척을 모두 고르시오 출제한 적이 있어서 한 번씩 출제했으니까 그거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면관리상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일람도하고 지번색인표를 작성에 갖춰둘 수 있도록 자량껏 만들어줍니다. 일람도란 말이 뭘까? 일람도란 것은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이라는 동이 있을 경우에 상계동이 지어버리고 이렇게 이 지역이 다 상계동이래요. 전체가 다. 상계동이 있을 경우 상계동 안에 지적도 몇 장이 있을까요? 되게 많겠죠? 그 지적도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도면이 바로 일람도예요. 지적도, 예를 상계동의 지적도가 12장 있다 가정할 경우에, 이렇게 있다 가정할 경우에, 상계동의 지적도 12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번 도면, 2번 도면, 3번 도면,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까지 지적도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알려주는 것이고, 내 땅이 여기 있을 경우에 몇 번 도면 띄면 될까? 5번 도면 띄면 내 땅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지역을 통째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람도가 됩니다. 이거 옛날에 교통 지도책 보게 되면 맨 앞에 서울특별시라고 크게 한 지도가 나와 있고 한쪽에 가지고 몇 페이지 나오는 걸 표시해 놓은 게 있었죠. 그런 식의 도면이 일람도예요. 도면관리상 필요할 때 작성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인 장부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각 도면이 12장이 있을 경우에 각 도면마다 등록된 토지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체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거 일람도고, 일람도가 뭔지 확인했으니까 도면 12장이 있을 경우에 5번 토지가 몇 번 도면 실려 있을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면 1번 도면에 등록한 토지는 1번, 2번, 3번, 4번 토지가 등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등록한 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2번 도면의 경우는 5, 6, 7, 8이 등록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3번 도면의 경우는 9, 10 이렇게 쭉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토지가 5번일 경우에 5번 토지 지적도 떼고 싶은 경우 몇 번 도면 떼라? 2번 도면 떼라. 이렇게 표시하기, 지번 찾기 쉽게 맞는 표를 지번 색인표 그런 겁니다. 지번 색인표가 뭔지, 일람도가 뭔지 이해 갔어요? 전체를 표시한 것이 뭐가 되고, 일람도고, 도면마다 등록한 토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지번 색인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재량적인 장부이지 의무적 정보는 아니니까 한 질문 나온 적 있어요. 과거에 지적소관청은 도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해서 갖춰둘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한 번 있으니까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등록사항 같은 경우도 도면에 등록사항이 10가지인데 우리는 소재에 묶어놨으니까 9개의 번호가 나올 겁니다. 먼저 1번이 뭐가 나오나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 두 번째가 지목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경계 나와 있고, 네 번째는 도면의 색인도, 다섯 번째는 도면의 제명과 축척이 나와 있고, 여섯 번째 도각성과 그 수치란 말까지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로 외웠다가는 못 외우니까 페이지 57페이지 가시게 되면 맨 꼭대기에 지적도하는 실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거 보고서 뭔지 아시면 돼요. 57페이지 가니까 지적도가 이렇게 한 장에 실려 있는데, 맨 꼭대기 토지가 14전이라는 토지가 실려 있고, 여기에 10자 맞고 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책은 김해시 장일동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몇 장 중, 몇 장 중, 몇 호라고 써 있으며,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로 써 있나요? 1200분의 1로 써 있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부에 써 있는 숫자가 여기 24만 9,400 써 있고, 여기에 11만 4,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고, 여기는 11만 4천이라고 숫자가 써 있으며 24만 9천 숫자가 써 있는 도면이 실려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이거 보고서 이제 칠판 보시고 뭔지 아시면 외워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냉장고에 버터 어디 있나요? 거기 보관하고 있고, 고춧가루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고, 햄은 어디 있나요? 다 자기 위치는 다 알아요. 그럼 냉장고에 어디 뭐가 있는가 다 아시는 이유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루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늘 내 위치에 두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도면의 경우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외우시는 겁니다. 실판상에서 요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요게 도면의 색인도예요. 뭐라고요? 색인도라고 말씀하는데 한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고 번호가 8, 5, 9, 1, 7 써 있습니다. 5번이 까맣게 칠해져 있을 거예요. 요 도면 번호가 5번 지적도란 얘기입니다. 5번 지적도. 왼쪽이 궁금하더라. 몇 번 도면 떼봐라. 8번 도면 떼보고 오른쪽은 9번 도면 떼보고 위쪽은 1번 도면 아래쪽은 7번 도면 떼보라고 도면 찾기 쉽게 만든 마크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불러요. 그럼 색인도가 뭔지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김해시 장유동 써 있는 게 요게 곤면이가 요게 소재입니다. 소재가 되고 지적도 몇 정도미터라고 써 있는 것이 이 도면의 이름이에요. 요게 제명이고 그다음에 1200분의 1이 이 도면의 축척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도면의 테두리 선 바깥의 선이 까맣게 칠해져 있지 않은데 이 바깥의 이 테두리 선을 도곽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곽선. 이 뜻은 도면의 외곽선을 부곽선 그럽니다. 테두리를. 그 다음에 요 10만 단위 숫자가 도곽선의 수치예요. 수치인데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단위가 미터인데 여기 써 있는 것은 24만 9,400m, 11만 4,500m 실제 거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생긴 형태가 은행잎 모양이죠. 거꾸로 생겨서 이 토지 생긴 형태 알려주는 것이 토지의 경계이고 경계 안쪽에 14번이 지번이며 그 다음에 전이 지목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에요. 여기까지 말뜻 이해 갔어요? 뭔지 여기서 썼는 거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것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시라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자꾸 떠들어야 돼. 용어가 생소하니까 처음엔 자꾸 떠들어서 용어를 만들어내야 돼, 자꾸. 안 그러면은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게 돌아서면 다 잊어먹게 돼 있으니까 자꾸 떠들어서 가는 게 요령이에요. 영어를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으면 빨리 큰 소리를 읽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용어가 생소할 때는 자꾸 떠들어서 내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더라? 색인도. 여기 말하는 것은 소재. 요것은 제명. 이름의 이름. 요거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토지 생긴 모양새가 경계. 14번이 지번. 전이 지목이에요. 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5페이지에 등록상 1번이 소지와 지번 나와 있죠. 1번 소지는 여기 있고 지번은 여기 있습니다. 소지와 지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책이 같이 써놨으니까 같이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나오니 지목이 나왔어요. 지목이란 것은 지번 오른쪽 옆에다가 지목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가 뭐가 나왔나요? 경계가 나와 있죠. 경계가 토지 생긴 형태가 여기 경계예요. 경계가 먼저 확인했고 네 번째의 경우는 지적도면의 색인도. 여기에 지적도면 색인도가 되어서 네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이 56페이지에 지적도면의 제명과 축척. 제명은 지적도적 몇 장미터가 제명이고 축척이 1200분의 1 축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각선과 그 수치. 도면의 테두리 선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도각선 10만 단위 숫자를 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각선이 무엇인지 수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그럼 수치가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로고리하고 세로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이 숫자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잠깐 보시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쪽 숫자가 크고 이쪽이 작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같은 방향끼리 큰 거 작은 거 빼시면 돼요. 같은 방향끼리. 여기서 요거 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서 요걸 뺐어요. 어려운 수학인가? 11만 4,500에서 11만 4천을 뺐습니다. 얼마가 나올까? 500 나오겠죠? 그럼 24만 9,400에서 24만 9천을 빼니까 400 나왔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보는 도각선의 이 크기가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기니까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뺀 다음에 큰 게 가로, 짧은 게 세로예요. 그럼 가로가 실제 거리가 500m라는 얘기고 세로가 400m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가 실제 거리 얼마가 나오더라? 여기 봐야 돼, 먼저. 500m. 세로가 400, 이렇게 빼니까 500 나왔고, 이렇게 빼 400 나왔잖아요. 이게 가로 길이고, 이게 세로 길이에요. 이렇게 써놨다고 세로가 아니라, 도면 테두리에 돌리려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돌리려고. 그럼 빼고 큰 게 가로, 작은 게 가로. 큰 게 가로, 작은 게 세로. 그래서 빼니까 500 나왔고, 빼니까 400 나왔잖아요. 이해 갔어요?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예요. 숫자 4개 준 다음에 이 전체 면적 구해라.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고? 500. 세로가 400 곱하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 5, 4, 20만 제곱미터 전체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한가운데 박스 보니까 페이지 56페이지 정중간의 박스. 거기 보니까 축척이 가운데 1200분의 1 찾으셨어요? 찾았죠? 네. 쭉 가니 실제 가로 길이가 얼마나 나오고? 횡선이. 책 박스에서 1200분을 쭉 따라가니까 횡선 얼마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도면상 거리 말고 실제 거리, 가로. 아니, 그거 도면상 거리고, 41점 몇 나오고 도면상 거리고, 지상 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 두 번째. 지상 거리, 가로가 얼마가 나오더라? 500, 세로가.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빼고 뺀 숫자. 그럼 전체 면적 얼마가 나올까? 20만 제곱미터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같은 내용으로 페이지 58페이지 가보세요. 58페이지 가니까 바둑판 모양 지적도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신 다음에 면적 구해보세요. 같은 방향끼리 빼고 빼니까 숫자가 2개가 나옵니다. 얼마랑 얼마가 나올까? 200하고 150이 나왔어요.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란 얘기고? 200m라는 얘기고 세로가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축척이 얼마예요 지금? 500분의 1 아닌가요? 그 500분의 1의 경우 가로가 얼마? 200, 세로가 150이 나왔잖아요. 다시 56페이지 와서 그 표 보니까 맨 꼭대기 56페이지 표에서 500분의 1 보니까 지상거리 얼마가 나오고 가로가 횡선이 200, 횡선 종선은 150 곱하니까 3만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 표를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이해 안 갔어요? 다시 여기 보세요. 이쪽 숫자가 크고 이쪽이 작죠? 오케이?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시란 얘기예요. 아니, 책 보지 말고 여기 보시자고, 먼저. 책 봐도 이해 못하니 여기 보자고 다시 설명하는데 책 들여다보면 또 까먹으니까.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죠? 같은 방향끼리 빼시면 돼.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오고? 500. 이렇게 빼니까 400 나왔잖아요. 그럼 도각선이 가로가 기니까 빼고 뺀 거에 대해서 큰 게 가로고 작은 게 세로라고 해요, 지금. 그럼 칠판에 그린 지적도의 경우 가로가 몇 미터? 500m, 세로가 400m니까 곱하기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실제 면적은 20만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모든 도면의 경우는 여기 나온 숫자별로 빼고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각선 수치의 역할이에요. 근데 58페이지 지적도 같은 경우는 바둑판 모양 지적도의 경우는 축척이 얼마로 나오더라? 아니, 축척. 500분의 1 나와 있잖아요. 500분의 1의 경우는 가로가 200, 세로가 150에 나오니까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된다? 3만 나온다. 그 뜻이 56페이지에 중간에 표로 나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지적도에서 같은 방향끼리 빼고 곱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나요? 네. 그거 외울래요? 그 표 그러면?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그 뜻이고 6번까지 여기서만 나와요. 근데 교재에서 56페이지에 설명 안 드린 것이 7, 8, 9 설명을 안 드렸는데 7번, 8번, 9번의 경우는 57페이지 나오는 게 아니라 58페이지 나옵니다. 58페이지를 봐야지만 내용 알 수 있으니까 거기를 펼쳐보셔야 돼요. 58페이지 보니까 지적도가 써있는데 여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예요. 개발된 지역의 지적도라는 얘기인데 쉽게 이해해서 여기는 이제 한가운데 여기 지적도 제명이라고 써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나요? 좌표라고 써있죠?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무엇이 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좌표란 말이 나오나요? 이쪽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좌표가 없는 지역, 여기 좌표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한가운데 토지가 이렇게 생긴 토지가 하나 등록되어 있고 지번이 79의 4, 지목은 대란 땅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변마다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여기는 27.50 써 있고 20.05, 5점 빵빵 써 있고 25.25, 22.26이라고 숫자가 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토지 한가운데 동그라미 9번 써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잘해졌나요? 네, 이제 이거 보고 또 따져보자고요. 자, 칠판에서 27.50, 25.25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인데 요거는 여기 보세요. 또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실제 거리예요. 거리고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도면은 다 미터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25.25m라고 알려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거리는 22.16m, 여기까지는 27.50m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꺾이는 점을 법에서는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꺾이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그래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25.25다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요게 7번이 되어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도 비교할 것이 책도 줄 쳐드릴 겁니다. 여긴 나오죠. 거리가. 여긴 나와요? 여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차이 나는 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 시험에 3번 나왔는데 그럼 경계점 거리라는 거 어디 나오느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에만 등록하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에 나오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계점 간의 높이, 2번 경계점 간의 방위, 경계점 간의 거리, 4번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답이 되어서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 56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란 말이 나와 있고 7번에 찾았나요?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한한다 해서 거기만 나오는 게 특이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별표 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번의 경우 요게 그 뜻인데 여기 동그라미에서 9번 쓰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8번으로서 요게 7번, 8번 요게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기준점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다녀보시니까 이제 도로 한가운데 동그란 쇠가 박혀 있는 기준점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럼 기준점이 박혀 있을 경우에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를 도면상 표시해 줍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더라?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에서 8번이 나온 것이고 9번의 경우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란 것은 법에는 나와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럼 칠판상에서 이 땅은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이게 어떻게 못생긴 땅이에요? 너무 잘생긴 땅 아니에요? 딱 정방향으로 딱 사각형으로? 사람 얼굴이면 못생겼겠지만 토지는 굉장히 잘생긴 땅입니다. 이런 땅은 찾기도 힘들어요. 잘생긴 땅이죠. 이때 건물이 있게 되면 건물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건축물 위치 등록해 주도록 법은 개정이 돼요. 이게 9번째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등록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법에는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 등록하도록 법은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무상에는 아직 안 나와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지목은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지목은 총 28개 있다고 배웠는데 지목에 24개가 있다가 4개가 추가가 됩니다. 기존 토지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을 분리합니다. 하천은 옛날부터 있었고, 주차장, 그럼 이제 어떤 건 지목 모르셔도 되고, 4개가 지목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목이 28개로 늘어났는데, 지목 4개 고치는 데만 법에서 5년 줍니다. 지목 4개 고치는데 몇 년 내 고쳐라. 5년 내 지목 고치라고 법에서 때려버려요. 그럼 지목 4개 고치는 것도 5년인데, 전국의 토지마다 건물 위치 파악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니까 20년 지나 지금도 아직도 안 나와요. 하지만 법에는 나오니까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10개가 다 떠들었는데 이 2개 또 비교시켜서 차이점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본 다음에 다시 갈게요. 이거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떠들어야 돼. 안 떠들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테두리선은 도각선, 요 10만 단위 숫자 도각선의 수치, 실제 거리이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빼고 빼면은 실제 가로와 실제 세로 뽑아낼 수가 있더라. 그 다음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 14번이 지번, 전이 지목, 요걸 뭐라고 부르고? 경계점 간의 거리, 동그라미 쓰는 9번 써있는 점을 기준점의 위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까지 해서 이렇게 등록사항이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면에 나온 사항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책을 보시게 되면 아, 거기 있었지라고 알아요. 근데 그냥 냅다 그냥 소재 지번 외웠다가는 1년 가도 못 외워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페이지 55페이지에서. 자, 1번에 소재와 지번 나와 있었죠? 이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어디 있나요? 소재. 지번. 두 번째가 지목이 있었나요? 네, 지목이 전체 지목이 여기 있었고, 토지 생긴 형태가 뭐가 된다? 경계. 그 다음에 여기에 도면에 색인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56페이지에 지적 도면의 제명과 축척.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부르고, 테두리선을 도각선, 10만 단위 숫자가 도각선의 수치 6번 나와 있고, 내려가서 요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이 숫자를 경계점 간의 거리, 동그라미 쓰이는 9번 요점을 뭐라고 부르고, 삼각점 및 뒤적인 점의 위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까지 등록하는 것이 등록상 10가지입니다. 네, 이제 이 도면에 2개의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차이점을 분석하시는데, 여기 첫 번째는 지적도 제명에서 뭐라고 써있나요? 여기 좌표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 뭐라고 써있느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지적도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 써있지 않나요? 네, 요게 나와 있고 2개가 차이점인데 이제 여기랑 차이점 분석해 보니까 경계점 잡혀준다고 시행령 지적도의 경우는 특징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도 제명 끝에 무엇이라고 표시해라. 제명, 줄 쳐드릴 거야 다시. 확인한 다음에 책 줄 쳐드릴 테니까 뭔지 아시고 줄을 치자고. 모르고 줄 쳐봐야 모르니까 이제 알고 이게 이 뜻이구나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줄 쳤다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줄 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5월달쯤 가면 이 책 안 보게 돼 있으니까 요약집 보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기본 이론 쌓는 거지 지금 돌아서서 이게 뭡니까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건 시계상 어쩔 수 없으니까 3-4번 반복을 해야 돼요. 자꾸 떠들어서 익혀놓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풀려. 못 풀려 그러니까 너무 줄치고 여기에 헤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명 끝에 뭐라고 써야 되는 좌표란 말이 나옵니다. 이 좌표란 말이 하나 차이점이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 있으며 요 거리란 것은 여긴 나오는데 저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것이 차이점인데 요 3가지가 시험 참 잘 나옵니다. 여기 특징이 되어서 이제 여기 별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봐드리고 책 다 줄 쳐드릴 겁니다. 도면에게 등록사항 총 지금 번호가 9가지, 풀에서 10가지가 있으니까 그 10가지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도면에 나온 사항 여기 뭔지 하나씩 집어가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암기 요령이에요. 이렇게 한 2번만 그리시면은 대부분 다 외우시니까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따라가는 것이 공부 요령이 됩니다. 책 보고 그냥 나온 대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외웠다 못 외우니까
도면에 뭐가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요령이고, 그다음 넘어가시는 도면의 복사라는 것이 58페이지 나오는데, 도면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지적식량 수행자가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도면에 복사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받은 지적소관청은 도면 복사해줍니다. 근데 도면에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정지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복사한 도면은 당초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립니다. 근데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줄치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요 그림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칠판상에서. 이따가 개발되기 전, 개발 후. 개발 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요건 개발 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골에 이런 땅들을 좌표를 찍고 싶더라. 몇 개 찍으면 될까, 이거? 엄청나게 찍어야겠죠, 이거? 이 곡선을 표시하려면은. 아니, 선의 점의 연결이라 할지라도 이 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엄청나게 찍어야 돼요. 이런 땅 좌표를 안 찍어요. 근데 이런 땅 좌표 몇 개 찍으면 될까? 5개 찍으면 되겠네요. 이런 땅 좌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표라는 것은 모든 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된 땅은 있어요. 그럼 개발되지 않는 땅은 좌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좌표라는 것은 모든 땅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개발이 된 땅만 좌표가 존재하므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니까 의회에서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한다. 만들어집니다. 작성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의미하더라?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역을 만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성격은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장단점의 경우는 요것도 줄치지 마세요. 나오는 거 아니니까. 좌표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반면에 나쁜 점은 이해가 어려워요. 이제 그려드릴 텐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치 대상 지역 여기가 중요합니다. 비치 대상 지역은 첫 번째가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 등 시한 지역에서 두 군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파란 색깔 나온 것이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또 하나가 축척 변경 동그라미.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작성 지역이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첫 번째 작성 지역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작성하도록 이 2가지 지역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지역만 작성하더라.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크게 2개가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은 작성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이 2개 지역 작성지역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별표 넣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참 잘 나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표시하고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요. 칠판상에서 일반적인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 지적도하고 차이점이 몇 군데가 있느냐?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표시하셔라? 좌표라고 표시하실 것. 그 다음 맨 밑에 뭐라고 표시해라?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좌표 나오겠지만 토지의 면적이나 소유권이 나오질 않아요. 대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 대장을 같이 비치하게 되어 있고, 또 좌표만 나오다 보니까 토지 형상 파악 못하기 때문에 지적도 같이 만들어지므로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되 5번의 경우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5번의 경우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도 이렇게 지적도가 있어요. 있는데 여긴 특이한 것이 뭐가 나오느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해야 한다. 맨 밑에 찾으셨나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친 게 몇 번인가요? 2번하고 5번 아닌가요, 지금? 2번, 5번 돌표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2번 내용이고, 이게 5번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 2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으니까 2번하고 5번은 반드시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나올 당시 똑같은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차이 나는 부분을 걸고 들어오니까 이 다른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아주 공부가 되어서
차이점이 2번과 5번에 나와 있으니 그 두 가지 잘 비교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등록사항이 또 5개가 실려 있지만 6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6개를 풀어져 있네요. 등록상이라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가 등록이 돼요. 두 번째의 경우는 지번이 등록이 되고, 세 번째는 경계점 좌표가 나옵니다. 네 번째 나오는 것이 토지의 고유번호가 기재가 되는데, 고유번호의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안 나옵니다. 고유번호 어디만 안 나온다고요?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고유번호가 없고 장부 형태는 다 나와야 돼요. 그 고유번호라는 것은 어디에 안 나온다? 외치세요. 지적도와 임야도에 고유번호 나오지 않는다. 이건 여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장번호가 등록이 되며, 마지막으로 6번째가 부호 및 부호도까지 해서 등록사항을 정리합니다. 여기도 27회로 기출해서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27회 문제에서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총 몇 가지가 나오느냐? 6개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빠진 거 있나요? 네? 하나 집어넣어요. 도면번호 집어넣어야겠다. 장번호, 도면번호까지 해서 집어넣을게요. 지적도 번호.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림 보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 서식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서식 실려있죠? 하얀 핀 공간이죠? 이제 그림 그려드리죠. 여기 보시고 이제 내용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식이 만들어집니다. 서식이 만들어지는데, 칠판상에서 여기 보시면 돼요. 말뜻 이해하면 되니까. 이 토지 좌표 찍고 싶어요. 몇 개 찍으면 될까? 5개 찍으면 되겠죠? 자, 끌고 들어올게요. 여기도 토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79에 4, 지목은 대 써있고, 좌표 찍기 위해서 각 경계점, 꺾이는 점마다 1, 2, 3, 4, 5가 들어가요. 여기 부호라고 써있고, 좌표라고 써있고, X, Y 써있는데, 이 점에 좌표 찍기 위해서 몇 개 찍으면 되더라? 5개 찍으면 되니까 1번 점에 대해서 X와 좌표가 찍히는 것이고, 2번 점에 대해서 좌표, 3번 점, 4번 점, 5번 점 5개에 대해서 좌표를 쭉 찍는 겁니다. 선이 꺾이는 점에 몇 개가 있고, 꺾이는 점 5개가 있죠? 꺾이는 점을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고 경계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좌표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에 부호, 번호 붙인 게 부호고, 요 토지 생긴 형태가 이게 부호도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부호가 뭔지, 부호도가 뭔지 이해 가졌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부호도란 말은 없는데 여기 그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토지 생긴 모양새를 무엇이라 부른다? 부호도, 경계점마다 붙인 번호가 부호, XY 좌표가 찍힌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공부할 것이 2군데예요. 공부할 것이 작성 지역 몇 개 지역하고 2개 지역하고 등록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요것만 세분하시면 돼요. 공부하기 2개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충분히 푸니까 2개 지역을 외치셔야 됩니다. 2개 지역은 어디하고 어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또 하나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 몇 가지가 있느냐, 6개가 쭉 달려 있으니까 등록사항까지 이해하시되,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좌표하고 뭐가 나오느냐, 부호도 부호가 나오는 거 특이한 사항이에요. 다른 데 나오지 않는 게 여기서 나오니까 어떻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하나 설명이고, 넘어가시면 지적과 복구란 말이 나옵니다. 복구란 거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가기 전에. 자, 여기 떠드는 것 중에서 이것저것 다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대장이 몇 개 있더라? 대장이 4개 있더라. 토임, 공대 4개를 대장이라고 칭하는데, 대장 4개는 공통사항이 몇 가지? 6개가 있더라. 잡아내시고, 6개에다가 소유권 지분 더하니까 뭐가 되고?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3개를 더하는 거예요. 명칭, 전여 부분, 대지권 비율 더해서 대지권 등록부 만들었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쉽게 외워요. 나 싫어. 나는 한꺼번에 외우기 싫으니까 따로 외울래.
편한 대로 하세요. 어떻게 외우든 간에 여러분이 하실 공부니까. 제가 볼 때는 묶어 외우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게 더해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편하지 않나요? 이게 편하죠? 이렇게 왜 한꺼번에 딱 잡아 외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은 처음에 이거 뭐만 기억하셔라. 공통사항만 잡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내용 파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1년 동안 떠들게 되면은 나중에 1년간 듣게 되면은 저절로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처음에 저희는 요령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하실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외계어 등록사항이 되게 많은데 소재 집은 막 외우지 마시고 책에 나오는 도면 2장을 펼쳐놓고서 뜻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따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등록사 눈에 들어와요. 이게 고유보조, 색인도, 소재, 제명, 축적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본 다음에 등록상을 보시게 되면 아 여기 이걸 뜻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외우는 요령인 거지 책에 글씨로 나온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요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번 들으시면은 등록상은 그냥 다 외워지니까 그래 방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신 다음에 지적공 복구부터 해서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